여러분 송영길 후보님에게 크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우상호 의원님 또 우원식 의원님 양우 의원님께서 이번에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최전선에 서서 최고의 힘을 발휘해서 송영길 후보를 뛰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노원구 구민 여러분께 크게 인사 한번 일단 한번 만세를 하겠습니다. 만세라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서울시장 후보 기호 1번 송영길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친 파도와 맞선 새로운 용기를 주시겠습니까? 어제는 5월 광주항쟁 42주년을 보냈습니다. 오늘 5월 19일 6일 지방선거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된 날입니다. 어젯밤 차량 지하철 기지를 들렸습니다. 우리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지하철 공사 노조 동지들과 함께 차량 점검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들어와서 박원순 시장 때 차량 기지에 안전 점검을 하던 모든 부서들을 정규직화로 통합시켰는데 하나하나 외주화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경영 개선, 적자 해소라는 미분화에 1000명이 넘는 인원들을 감축시키고 위험을 외주화시키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민영화에 여러가지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시장 시절 이명박 대통령이 멀쩡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49%를 해외 매각하겠다고 했을 때, 송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고 했을 때 공무원에게 우리 당원 동지들과 함께 강력히 반대해서 막아냈습니다. 여러분, 이명박의 추억이 다시 떠올려집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이명박 후보의 대변인을 했던 오세훈 후보에 이르기까지 다시 우리가 이명박 시대의 난개발과 뉴타운 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강북을 들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는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강북에 있는 도서사 가는 길에 있는 보광락에서 우리 송병희 선생이 3.1운동의 독립운동가들을 교합해서 모였던 그 3.1 정신이 깃들어있는 곳이 바로 강북구의 보광각입니다. 그리고 4.19 묘지가 우이동에 기념탑과 함께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정신이 깃들어있는 이 강북구를 들려서 우리 도봉구를 들렸다 오늘 노원구로 오게 됐습니다. 이 노도강, 우리 강북의 중심이 그동안 지하철 인프라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 때 강북 횡단선을 비롯해서 촘촘한 지하철 노선을 준비 2차 철도망 계획에 보여놨습니다. 여기에 신강북선을 더해서 그리고 우이동의 신설역의 방학동까지 연장선을 비롯한 각종 지하철 노선을 준비를 했습니다. KTX SRT가 창동까지 연결되도록 하고 지하철 1사원을 지하화시키고 하나하나 이 강북이 정말 지하철이 사통팔달돼서 모든 지역이 역세권이 되는 강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두 번의 서울 시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롭게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함께 상의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1인 1주택 과세 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올린 것과 발맞추어서 두 채를 갖는 사람에게 종부세가 6억 이상 첨가되는 것은 똑똑한 한 채에 비해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두 채 종부세 역시도 11억 기준으로 옮기도록 제가 제안을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와 우리 의원들께서 당론으로 수행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인상폭을 130에서 110%로 제한을 했고 오는 8월에 되면 임대차 3법에 따른 계약갱신권 2년 기간이 종료가 8월에 됩니다. 이중 가격을 막기 위해서 새롭게 신규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너무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를 지키는 착한 임대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50% 일시적 삭감한 안에 대해서도 당에서 수용을 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법년 스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넘어진 곳에서 일어서라.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세금은 적절하게 깎고 조절하고 공급은 확대하고 금융은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상계동 지역은 35년이 된 노후 아파트가 많습니다. 주차장도 제대로 없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을 이유로 30년 넘은 노후된 주택이 재건축 제대로 진행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500%까지 용적률을 향상시키고 3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을 면제함과 동시에 제초적 초과 이득 환원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도입해서 이연제도를 도입하도록 할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제대로 돼서 공급이 제대로 되게 하겠습니다. 서울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1년에 최소한 8만 내지 10만 호의 주택이 공급돼야 되는데 올해는 2만 호밖에 공급이 안 됩니다. 역대 최하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집값 상승과 전월세 상승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저는 제 임기 동안 41만 호의 연 10만 호 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주택을 그냥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직주 근접으로 직전과 주거가 근접되도록 세 파트로 나눴습니다. 마곡지구는 이미 LG사이언스가 있는 것을 기초로 IT 산업지구로 만들어서 바로 일자리와 주거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주거를 공급하겠습니다. 우리 홍태창, 홍문태는 창동 지역에는 창동의 아레나와 함께 노원구 창동의 바이오 산업단지를 결합시켜서 주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용산 지역은 AI 중심으로 단선시켜서 이 세 파트를 중심으로 직주 근접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내곡동 56만 평을 개발해서 2만 원을 공급하고 구령마을 16만 평을 개발해서 12,000원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공급 이야기를 하니까 오세훈 후보가 자기하고 다를 바 없다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오세훈 후보와 저 송영길의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적 차이는 임차인과 임대상인이 쫓겨나지 않고 100% 재정착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여러분 용산 참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이충현 씨와 그때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이충현 씨 가족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며느리, 아들 다 모아서 돈을 모아가지고 6억의 돈을 투입해서 인테리어를 만들어 레아 호프집이라는 걸 만들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새벽까지 밤을 새워 가족이 일을 하면서 장사가 쏠쏠하게 돼서 재미가 붙었습니다. 한 3, 4개월 장사를 잘 하고 있는데 용산을 개발할 테니 3개월 영업보상금 받고 나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임차 상인들은 수억 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해놓고 권리금을 내고 인수를 했지만 권리금은 아무런 데도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인테리어 비용도 최소한 3년 이상 장사를 해야 회수가 될 텐데 3개월 영업보상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킬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진압, 당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그 체제 하에서 무리한 진압으로 수많은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안타까운 비극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 오세훈 후보 세운상가를 밀어붙이고 녹지로 개발하겠다 그럽니다. 제가 세운상가 상인들을 만나봤습니다. 3,000명의 세운상가의 상인들이 12평짜리 가게에다가 보증금 3천 5천만 원에 월 350만 원 500만 원 내면서 20년 30년 공구상가를 운영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쫓아내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계천 상가를 철거하고 가든파이브라는 것을 소파에 2조 원을 투입해서 만들어 상인들을 옮기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저 종혁이는 이런 식으로 절대 재개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상인들이 100% 자기 지역에 재정착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급을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 임대주택 집 없는 사람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10%가 높습니다. 54%가 무주택자, 집을 가진 사람은 44%입니다. 이유는 뭐냐? 서울의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LTV 50, 60을 70, 80으로 풀어주더라도 9억 이상 되는 허그 주택도시공사가 중도금 보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현금이 없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우리 서민들과 청년들한테는 아무리 주택 공급이 되더라도 그것을 살 현금이 없는 이상 현금 부자니 줍줍해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주택 보유율이 전국에서 최하가 바로 서울인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저는 누구나 보증 누구나 집 시스템으로 집값의 10%만 있으면 낮은 가격으로 10년 동안 살다가 10년 후에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당장 SH공사 23만원 임대주택 중에 영구 분양 아파트를 빼고 보증금 10%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임대주택 15만원을 지금 확정 분양가로 시가 80% 정도로 확정 분양을 해주고 10년 후에 그 가격으로 집값이 2배, 3배로 오르더라도 그 집을 살 수 있는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10년 후에 이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고 저금을 하고 대출을 하고 준비해서 10년 후에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 우리 청년들이 희망이 없습니까? 집값이 하도 올라서 10년 뒤에 2배, 3배를 뛸지 모르는데 어떻게 저금을 할 동기가 생기겠습니까? 이 집값이 고정되어 있고 10년 후에도 이 집으로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겨야 내가 부부가 열심히 돈 벌어 저축도 들고 장기 적금도 들어서 집을 가질 희망의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서울에 집을 갈 수 있는 희망을 하나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원구 주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검찰공화국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역대 군사 독재 정권도 이런 편협한 내각은 없었습니다. 60대 남성의 특정지역, 특정대학교, 여성도 폐쇄되고 특정지역도 폐쇄되는 검찰동의 중앙부 소노비로 만들어진 끼리끼리의 내각으로 어떻게 5천만 국민을 이끌어가는 국정을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이 대검찰청 부속실이라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하는 일은 범죄인을 잡아다 수사하고 구속시키는 일입니다. 국가 업무 중에 검사가 하는 일은 1%도 안 된다고 김종인 위원장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통일, 종교, 체육, 검사가 어떻게 이것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걱정이 됩니다. 사람은 생긴 대로 논다고 아무리 미사역을 하더라도 집권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게 돼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김종인 위원장을 역임해서 경제민주화, 좌클릭 진보 정책을 표방했지만 당선되자마자 경제민주화는 지워버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팽당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아버지를 미화시키기 위한 5.18, 5.16 쿠데타를 미화시키기 위한 국정교과서에 올인함으로써 국정이 실패로 가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 지금 고금리에 고물가에 고환율에 삼고의 삼각파도가 대한민국 경제를 덮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철근값이 오르고 시멘트값이 오르고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로 공사기간이 늘어서 아파트 건설 단가는 오르고 있고 지금 시공사들이 원래 계약후 아파트를 칠 수가 없다고 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강동구 둔촌동 아파트 재건축이 그래서 한 달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경제 문제, 민생 문제를 부여안고 밤을 새워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오로지 검사들을 데려다가 이재명 후보 관련 압수수색 정치 보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소에 윤석열 후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풍수지리나 이런 어떤 무속 같은 그런 힘에 의존한 것에 의해서 모든 국민이 반대하는데 수많은 국민이 반대하는데 청와대 집무실을 무리하게 용산으로 옮겨서 용산 시민의 교통 불편은 물론이고 보도 제한, 항공 제한, 통신 제한으로 수많은 서울의 도시계획을 근본적으로 뒤틀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진데 서울을 지키는 서울시장은 당연히 서울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서울 시민의 교통권과 통행권과 이를 위해서 대통령한테 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될진데 오세훈 시장은 오히려 용산시대가 열렸다고 연비 요청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원구 주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과연 서울시장은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이 말한 대로 용비 요청가를 부르는 서울시장인가, 아니면 서울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서울시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또 565명의 구청장, 시의원, 부의원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정말 일 잘하는 우리 노원구의 오승록 구청장 후보의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교두보를 만듭시다. 민주주의의 교두보를 만듭시다. 윤석열 정권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돼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달고 이 국정이 실패하지 않도록 예방주사와 백신을 놓을 수 있는 국무회에 유일하게 출석해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울시장을 대통령 앞에서 용기 요청단을 부를 시장을 보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민심을 전달하시는 시장, 국민을 통합시키는 시장, 저 송영기를 보내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서울 1000만 시민을 대변하겠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세빛 둥둥섬으로 서울이 글로벌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송영길 20년 동안 쌓아온 최대의 외교 인맥을 총동원해서 유엔 아시아 본부를 서울에 유치함으로써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보장함과 동시에 2만 개의 국제기구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노원의 아들딸, 서울의 아들딸들이 국제기구에서 일할 기회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마이스 산업과 금융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해서 우리 서울이 세종시와 다른 지방과 싸우는 서울이 아니라 파리, 런던과 경쟁하고 아시아의 뉴욕이 될 수 있는 글로벌 도시로 만드는데 제가 앞장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저를 지지 연설해 주신 우원식, 우성호 의원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 또 이 지역의 고영진 의원님, 김성환 의원님 다들 감사합니다. 장경태 의원님 도와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온몸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여러분 투표하면 이깁니다. 여론조사 좀 20% 준다니까 좀 힘 빠졌죠? 오늘 이러신 보니까 11% 좁혀졌더라고. 11%로. 여러분
오세훈 후보가 작년 보궐선거에 얻은 표가 279만 표입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올해 3월 9일 날 이재명 후보가 얻은 표가 294만 표입니다. 15만 표를 더 많이 얻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대통령 선거보다 15% 이상 낮기 때문에 송영길을 지지한 사람이 투표장에 다 나가면 지금 제 지지도가 만약에 35%다. 35%가 다 투표하면 60% 투표를 해서 몇 표를 얻겠습니까? 50%가 넘는 투표로 압도적 승리하는 것입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이깁시다 여러분. 5월 23일 되면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일이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눈물이 나지 않도록 문재인을 지키고 이재명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깁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강한 유능하고 든든한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을 승리의 염원을 담아 외치겠습니다. 서울시장 송영길, 네, 감사합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서울을 대탈환하겠다는 강력한 승리의 염원을 담은 퍼포먼스가 있겠습니다. 송영길 후보님께서는 전달받으신 서울 대탈환 포들을 서울의 중심에 부착해 서울의 파란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주당의 승리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서울시장 송영길, 한강의 물결처럼 서울 전역에 바람 물결을 일으켜 세울 우리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오승록 노원구청장 후보님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송영길 후보님, 오승록 후보님 모두 우리 다시 한번 의원님들 앞에 나서서 뜨겁게 두 손을 맞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다시 한번 뜨겁게 승리의 염원을 담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영길. 네, 감사합니다.